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고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자기는 그 반국가 세력에 가서 그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어요? 그거 알았어. 그건 해선 안 될 말이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쪽을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면, 특히나 그게 전직 대통령인데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것인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갖다 반국가 세력이라 표현한 것이고 그 반국가 단체 수괴라고 하면 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보낸 글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 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반환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엔사의 위상의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그래서 그 유엔사가 그래서 그건 강원도 차원에서 좀 검토도 해보고 특히 우리 시민단체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 유엔 사령부는 73년 전 불법 기술은 남지만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처럼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먼저 의료 지원 의사를 밝혔던 덴마크의 유엔사 참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았다는 사실을 지난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독일의 유엔사 참여까지 막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종합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쓴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유엔군 사령부에 덴마크와 독일이 참여하려 하자 전투 병력 파병국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제외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6.25 당시 두 나라는 의료 지원국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지난 정부 대응 경위를 파악했는데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석환 전 국방정책실장은 2019년 6월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독일 측 인사를 만나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국방부는 주한 독일 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3개월 뒤 열린 한미 국방협의체에선 허태근 대북정책차장이 한국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독일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유엔 사령관이 한국군도 유엔사 참모부에 들어와 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당시 국방부는 한국은 전쟁 당사자이지 전력 제공국이 아니라는 논리로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제안을 거절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실 차장을 지낸 서주석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기밀을 사전에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 미사일과 발전기를 실은 트럭이 가는 길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불법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수송 작전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사드 반대 단체가 미리 알고 막아서며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관련 한미 군사 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드 기지 인근 반대단체 천막과 집회에 참여한 주민의 집과 휴대전화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명과 일시 등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 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